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별 성범죄 전문 김범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셨거나 조사 중이시라면 피해자와 합의에 대해 고민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합의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케이스를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끔씩 본인이 피해자와 직접 하시려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도 일종의 협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하고 적어도 상담은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먼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소가 합의 이후에 진행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고 형량 수위를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미 민형사 모두 합의를 했다면 민사 책임을 추후에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고민할 것도 없이 합의하면 안 됩니다. 합의의 여지조차 주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매하다는 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 유죄일 것 같기도 하고 무혐의일 것 같기도 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합의를 안 하자니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나아가 재판까지 받게 되어 정말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들고, 그렇다고 합의를 하자니 범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드실 겁니다.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유죄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무턱대고 합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크다면 합의를 권장드리는 편인데요. 이때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합의서에서 잘못을 인정한다, 반성한다 라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한 위로금 또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다 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문장과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써야 하고, 가끔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고소하는 경우 위로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는 등의 규정도 삽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으면 멘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자칫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는 협상의 영역이고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합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떠한 문구를 꼭 넣어야 하고 무엇을 기재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세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